그런 예를 몇 가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천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천연 물질은 네. 천연 천연 물질은 들어간 건 안전하고 무조건 믿고 비싸요, 사는 것 또. 같아요. 그렇죠. 네. 비싼 물질은 네. 비쌉니다. 비싸고. 하지만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린 버섯이라든지 독버섯. 보거라든지 또는 나물이라든지 아마 그 봄만 되면은 네. 저는 이제 이런 식품과 관련 뉴스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 이제 취미이자 습관이니까. 네. 근데 봄만 되면은 산에 가서 산나물 캘 때 조심하세요. 네, 독초를 네. 먹고 어. 식중독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사실 살구씨인데요. 네. 예전에 살구씨가 한번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살구씨로 화장품도 만들고 네, 뭐 비누도 막.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살구씨에 아미그달린이라고 그래서 청산가리 성분 유사한 시아노화물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살구씨 제품 아마 못 보실 거예요. 네.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 매실청 담글 때 이 매실에 매실에 네. 아미그달린 있다고 들어있다고 또 네.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황매가 좋으냐, 네, 청매가 네.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모든 식품의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씨 씹어 먹는 게 안 좋다고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과 하나에 있는 씨앗 몇 개 씹어 먹어가지고는 네.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들보다 천연의 독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 풀이나 뜯어먹지 않고 아무 버섯이나 먹지 않는 것처럼 네. 예, 먹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큰 탈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식품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일부러 잘못 달았는데 천연은 화학물질보다 안전할까? 사실은 천연은 인공보다 안전할까가 맞습니다. 우리는 화학물질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든 물질은 화학물질입니다. 물질이 화학물질이 아닌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에 대해 너무 크게 이렇게 집착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발효 음식이 무조건 좋으냐? 네. 대부분의 발효 음식은 네, 엄청 좋은 걸로 알고. 그렇죠. 대부분의 발효 음식은 특히 술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다 소금을 넣고 발효를 합니다. 아. 소금을 그러니까 간장, 된장, 젓갈, 김치 이런 것들이 소금을 넣지 않고 발효를 하면 썩어요. 네. 보통 우리가 식중독 미생물이라고 하는 놈들은 소금이 없는 데서는 잘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잘 자랍니다. 소금이 없으면 잘 자라고 소금이 있으면 잘 못 자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치나 이런 것들도 그런 나트륨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채소는 또 이제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량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여기 햄버거와 김치를 비교했냐면 과거에 어떤 신문 기사에 살인 햄버거, 살인 피자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햄버거랑 피자를 맛있는데 왜 그걸 살인 햄버거, 살인 피자라고 부를까 했더니 나트륨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기사를 잘 읽어보면 햄버거 하나에 한 800mg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트륨. 그거 가지고 살인 햄버거, 살인 피자라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음식들은 얼마나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진짜 아셔야 된다고. 네. 칼국수, 모든 면류, 찌개, 우리 부산 또 이 국물 음식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국밥과 이런 것들. 그 안에 나트륨 함량들이 굉장히 많고 국밥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김치를 같이 김치.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새우젓. 김치 소금 10조각만 넣어서. 해도 거의 1g, 1000mg 넣어서. 되거든요. 부산 사람들도 돼지국밥 와, 좋아하잖아요. 돼지국밥. 즐겨 드시고. 그러니까요. 뭐 돼지국밥뿐만이 아니라 볶국도 있고 뭐 이런 국물 요리가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골고루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음식도 좋은 점도 있고, 왜냐면 발효를 하면 소화는 좋아지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지 네. 김치가 좋으니까 맨날 김치만 먹는다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식품에 양면성이 있고 다면적인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걸 항상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네, 되겠군요. 그런 걸 언제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와인은 이제 서양에서 또 이제 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와인이 전립선암 치료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뭐 와인의 어떤 성분,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뭐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좋다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수입 와인에서 발암물질 나왔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암에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뭘 거냐? 믿어야 될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헷갈리시죠? 네. 네,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술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오, 진짜예요? 네, 술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술, 담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와인 얘기를 할 때 네. 하루에 한 잔 잔 정도는 먹으면 심장병도 심장병이- 예방하고 그렇죠.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게 알코올을 약간 아주 소량 소주 반 잔 정도에 들어있는 알코올 섭취하면 네. 혈관이 약간 확장돼요, 여러분. 아, 술을 네. 먹어서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조금 혈액순환을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와인을 이렇게 아주 진짜 소주 반 한두 잔은 안 모금, 먹죠. 네. 소주 반 잔 이렇게 드시는 분이 안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술은 그렇게 몸에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이 논문을 찾아보는 게 이제 저희 취미인데 네. 여기 예를 들어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뭐 전립선암을 이제 막아준다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먹였길래 이게 전립선암을 막아주느냐 네. 봤더니 네. 쥐에다가 쥐의 몸무게 1kg당 약 625mg 먹였는데 이거 70kg 성인으로 환산하면 43.75g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그럼 와인 속에 예. 레스베라트롤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잡아서 리터에 한 5mg 들어있습니다. 1리터에. 네. 그러니까 하루에 8,750리터를 마셔야 되는 양을 먹여놓고 네. 8천. 우와. 놀라시죠? 네. 네. 저렇게 와인을 먹다가는 이제 배가 터져가지고 큰일 나는 그냥 수가 있어요. 다른 아니, 약 술에 먹는 게 취해가지고 나을 것 이제 같은데. 진짜로 큰일 납니다. 네. 와. 왜 이런 연구를 할까요?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을 약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를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으로는 사실 이런 효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기사를 낼 때 그렇게 딱 뽑아서 내면 우리 그래서- 일반인들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연구자들이 네.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좋은 논문들에 실립니다. 왜냐하면 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되게 독특한 그 효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약이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논문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소비자한테 알릴 때 좀 네. 쉽게 네네. 이게 과학을 쉽게 설명하다가 언제나 오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설명을 하다 보니 약간 선정적인 아. 그런 정보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발암 물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마 식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뭘 가져와도 네. 이 안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고 또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조금 찾아보면 네. 아주 고농도에서 암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고농도에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물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통상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 양의 문제,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암제는 네. 암세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타목시펜과 같은 이런 항암제들은 한 7종은 1군 발암물질로 인정이 된 것도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죠. 네. 항암제는 암을 죽이는 건데 그 항암제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게요. 네. 커피가 암을 억제한다. 커피 속에 카페인이 뭐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네네.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커피를 로스팅 하다 보면 네. 이 볶다 보면 네. 거기에 발암물질들, 소위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다 생겨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리를 하실 때 네. 너무 고온으로 하시는 게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마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네.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뜸해졌습니다만 과거에 전자레인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괴담이 돈 적이 한 번 네. 네. 굉장히 크게 돌아서 네.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자레인지가 나쁜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네. 너무 아깝다. 이게 네. 정말 사실이냐. 아니 저희 엄마도 버렸어요. 그때 한동안 전자레인지 하면 이렇게 음식 데우면 발암물질 생긴다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우유를 데워서 먹거나 암에 걸렸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날조입니다. 이건 날조예요. 아예 제가 그냥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 많이 찾았는데 네. 거기 이 처음 글을 쓴 사람은 아예 진짜 그 가짜 인물이고요. 아. 거기에 나온 한두 개 인용된 논문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논문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호텔에서 뭐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계속 먹었더니 암에 걸렸다. 그런 류의 아주 진짜 낭설에 가까운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는 게 사실은 물을 진동시켜서 가열하는 네.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가열할 때 어떤 방법들을 쓰십니까? 끓이고 끓이거나. 그렇죠. 네. 삶거나, 삶고. 튀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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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고. 그렇죠. 네. 어느 게 제일 높은 온도일까요? 튀김. 튀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네. 사실은 굽는 거 아니에요?
숯불에 굽는 게 더 높은 온도다. 아, 숯불. 고기 숯불에 그래서 숯불에다 구우면 맛이 좋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 맛이 좋습니다. 불 냄새가 왜냐면- 음식에 싹 그렇죠. 입혀지면서 네. 예. 육향 뭐 이런 것들이 막 이게 타면서 나는 냄새들이 사실 좋아져요. 근데 그만큼 또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사실은 삶은 고기 이런 거.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삶은 고기 아마 좀 미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물에 빠진 고기 안 먹는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 향도 맛도 별로 없다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수분으로 가열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그러면 왠지 전자파가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이름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편견.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전자파의 그 전자의 자자는 아들 자자고요.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의 자자는 아들 자자고 네. 전자파의 자자는 자석 자자입니다. 아, 그래서 맞아. 그게 다르군요. 다른 거고요. 네. 전자파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방송국에서 나오는 이 빛들도 다 일종의 전자파예요. 네. 근데 전자파라고 해서 무조건 그 등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뭐 과학자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고 가장 최근에 5월 22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BBC에서 네네. BBC 과학뉴스에 이런 게 네. 나왔어요. 그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방법이 버섯의 장점을 살리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버섯의 항산화 성분, 네. 버섯의 식이섬유 이런 성분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이런 논문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고기를 구울 때 전자레인지를 한번 데펴서 구우면 발암물질 생성이 줄어든다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아무래도 있습니다. 익혀가지고 덜 굽게 네. 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고기를 바로 구우면 겉에는 막 타고 속에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